안녕하세요. 네, 양말이 없어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양말을 잡고 보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미코 잼퍼스픽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이름은 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 연산동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여기서 조금 가면 후포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7살 될 때까지 자랐고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가 10년 정도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들어왔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원래 전직이 KPGA라고 한국 프로 골프협회 소속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골프하시는 분들은 저를 텔레비전 레슨 프로그램에서 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한 100kg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계신데 오늘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죄송한데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실제로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동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영상을 보셨어요? 화면이랑 실물이랑 어때요 보시니까? 지금 고준혁 팀장님이 우리 권영애 사장님한테 뭔가를 하나 드렸는데 보니까 열심히 뭘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상품으로 10개? 5개? 7개를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끝나고 나서 상품을 드릴 때 여러분들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지가 지금 올해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18년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양주도 18년산 이상하게 그렇게 17, 19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박실장 사장님이랑 권영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달에 처음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자리 빌어서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은 돈 벌려고요. 뭐 이런 대답을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그 마약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저로 인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거는 정말 어떤 마약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이전에 통신 네트워크 이제 대표 사업자였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한 남성분이 한 달에 연봉이 그 당시에 한 4억 정도? 굉장히 큰 돈을 버시는 중견 기업가셨는데요.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입을 시켜드렸고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었고요. 1층이 탐앤탐스라고 하는 그 커피숍이 있었던 건물인데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 제가 앉아있는 모습과 그 여성분이 있는 모습이 저보다 나이는 한 살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제가 이제 32살이니까 그때는 제가 올해 나이가 46살이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서구랑 석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미국에서 회사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저의 유튜브를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가 저한테 꼭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전화가 오셨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번호니까.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는 사업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카톡을 하고 전화를 이제 뭐 보이스톡이라고 해서 요금이 안 드는 전화 있잖아요. 전화를 드렸더니 제 사업 설명을
거의 한 달 동안 100번은 넘게 오셨대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마음에 드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여자가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동물 좋아하고 제가 강아지를 17마리 키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모실 줄 알고 아이들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보다만 나이가 적으면 된다라고 제가 사업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자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누구 한 명을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연락이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부산에 계시다고. 사실 제가 어제 그분을 좀 만나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결혼 상대자를 저를 이제 지목을 하고서 소개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고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보다 어리면 된다고 소개해 줄 분이 59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 어때요? 우리 어머님은 근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저에게 와서 두 말도 하지 않고 서울 사장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그 커피숍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무릎을 다 꿇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생긴 것도 안 그래도 아무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남편이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장님이셨으니까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만둬서 수입이 없어지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남편을 제발 이 비즈니스를 못하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분이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를 버는데 그 정도를 벌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의 제가 뭘 봤냐면 그 간절함을 봤거든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남편분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끔 회사를 다시 나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텐데 우리 사장님께서 저랑 비즈니스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6개월 정도 저랑 열심히 하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 제가 원하는 소득을 한번 만들어 드려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제가 시킨다는 표현, 제가 누군가를 뭔가를 시키거나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가 태생적으로 누군가한테 함부로 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요. 뭐 심지어는 제가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는 건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화를 내본 적도 없고 지나가다 누군가 저의 뺨을 때려도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거든요. 때리지 마세요 이따가. 혹시 뺨 맞아 보셨어요? 누군가한테? 한번 때려드릴까요?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하겠어 우리가? 어디 가서 뺨을 맞아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리고 그분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3명 다 딸이래요. 근데 첫째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될 때부터 어머니를 완전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5, 6학년들 수학 문제 갖다 드리고 못 푸세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영어도 그분께서 이제 학교를 많이 다니거나 이러질 않으셔서 뭐 가정에서 일만 하신 거죠. 주부로서.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서울에서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기숙학교였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데리러 가서 일요일 날 다시 데려다 주는 그런 기숙학교를 간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아이 한 명만 거기에 간 거죠. 프랭카드 붙을 정도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마음은 좋진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그 동네 전체 어머니들이 그분에게 막 축하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마음의 구석에 한 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남편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자랑스럽잖아 그런 딸이. 그래서 금요일 날 아이를 데리러 갈 때 교문 정문에 한 3, 40분 정도 일찍 가서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딱 나오면서 인상을 확 쓰더래요. 차를 탄 다음에 엄마 다음 주부터는 정문에 오지 말고 후문으로 가서 기다리라. 이유는 뭐냐면 그 엄마가 타고 있었던 차의 종류가 창피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타고 있었던 차가 그 서민 3호라는 차거든요. 서민 3호 어떤 차인지 아시죠? SM3 서민 3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기집애들이 뭐 우리 엄마는 무슨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엄마는 차가 뭐고 우리 집은 어디고 뭐 대치동이고 뭐 어디 뭐 서판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경기도였고요. 거기를 얘기를 하면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저랑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원하는 소득을 한번 만들어 드려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제일 열심히 한 건 뭐냐면 시스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와 계신 이런 자리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번 정도 일주일에 시스템 돌리거든요. 정확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고 매일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셨고요. 저랑 같이 뭘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고 제가 하는 얘기에 한 번도 노라는 대답을 해보신 적이 없은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원하는 소득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6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0만 원 벌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와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8개월 정도 됐을 때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진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째 한 987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사시면서 돈을 벌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단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런데 선거할 때, 개표할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7만 원 벌어봤대요. 7만 원.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근데 그 돈이 벌렸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그 딸이 있죠. 조금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조금 버릇이 없었던 엄마를 이렇게 리스펙트하지 않았던 그 딸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대출 받으실 수 있는 돈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갚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하고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980만 원 정도 돈이 벌렸다는 거는 계속 그렇게 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권영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지주얼이라고 해서 계속 인쇄소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는 은행에 가셔서 미리 얘기를 해서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만원권으로 바꿔서 제가 오는 날 지점장실로 저를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 돈을 저에게 달라고 하라고 미리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980만 원에 있었으니까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가 학교 들어간 지 거의 1년 만에 제일 금요일 날 교문 앞으로 가시라고. 그동안은 후문으로 가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 딱 보면은 막 인상 쓰면서 또 뭐라고 하겠죠?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딱 인상을 쓰면서 갑자기 후문에 있던 엄마가 1년이 지나서 정문에 와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아이의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려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밖에다 버리면 안 되겠죠. 중요한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 안에다가 다 버리라고. 그리고 아이가 막 엄마 미쳤냐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웃고만 있으라고. 그리고 은행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미리 계획했던 퍼포먼스가 일어났겠죠. 지점장님이 오셨냐고 맞아주셨을 거고 거기 들어가서 3천만 원에 만원권으로 그 돈을 이렇게 드렸겠죠. 그 다음에 그 쌔에다가 아이에게 직접 3천만 원을 담으라고 시키라고 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로또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로또는 한 번만 되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아요. 매달 15일마다 여러분들이 로또가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15일마다 한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제가 뭘 잘한다고 그거를요? 좀 잘생긴 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담은 다음에 그 아이가 항상 누구 엄마는 차가 뭐고 누구 엄마는 차가 뭐고 얘기했던 그 매장을 가서 계약금을 3천만 원 현금을 주고 그 쌔에다 담아서 그런 다음에 그 누구 엄마가 타는 차보다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차를 제가 계약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리둥절했겠지만
딱 가가지고 네가 한번 차 골라보라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리둥절하잖아요. 뭐 어떡하려고 하냐고. 네가 골라보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차를 골랐겠죠. 그리고 나서 그 세게 있는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차를 타고 아이가 드라이브를 했대요.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 밝게 웃던 아이가 펑펑 울더래요.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그분에게 드렸던 방법이 잘못된 방법인가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이 된다는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세요. 지금 1,000만 원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20일 만에요. 가입하시고 1억 이상 버시는 분들이 5분이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 2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센텀에다가 해운대에다가 광안리에다가 빌딩 하나씩 다 지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빌딩을 지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아침에 찬단 드시고 계실 겁니다. 언제? 빠르면 6개월, 늦어도 2, 3년 안에.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계셔야 돼요. 밖에 있으면서 그걸 원하신다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박재천 사장님, 권영애 사장님은요. 서울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계셨어요. 대기 서울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박재천 사장님 같은 그런 억양을 가지신 분은 살지 않거든요. 뭐가 그렇게 셈이 나는지 세미나 뭐 이렇게 셈이 나서 그랬더니 세미나를 이번 세미나 뭐 이렇게 셈이 나지? 제 멘토신데 여기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죠. 우리 있을 때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3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나는 3개월 있다가 1,000만 원씩 통장에 매달 들어올 거다.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첫 번째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속 상의와 속 하의만 입고 이 해운대 거리를 활보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왜? 저랑 공증하셔도 돼요. 제가 1,000만 원씩 드릴게요. 그거 하면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속 상의 하의만 입고 경찰서 연행되기도 하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한다. 두 번째, 나는 로또를 매주 160만 장을 산다. 매주. 그거 해야지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돼야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회사에서 하는 시스템이 서울에서 하던, 어제 단양에서 했던, 앞으로 어디서 하던 그 시스템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한다. 어떤 거 하시겠어요? 네 번째. 아니라도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쉬워서 그럽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빈속에 하나씩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거 안 하시는 이유는 안 하는 게 쉬워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이 간지가 없냐고. 아니 인생 한 번인데 멋떨어지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점 가가지고 맨날 가격표만 보실 거예요? 가격표 보지 말고 메뉴판 봐야죠. 아이들이 돌고래 보고 싶다 그러면 맨날 동물원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남태평양 가서 직접 보여줘야죠. 아니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시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조금 감히 이런 표현은 죄송한데 새겨서 좀 들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 다음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해보지도 않고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해볼 건데 괜찮으시죠? 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몇 시까지죠? 아젠다상으로? 40분. 40분까지예요? 10분 남은 거예요? 진짜? 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조금 제가 빨리빨리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웃을 일 많이 없으시죠? 네. 오늘 혹시
그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에 절대서가 얘기할 때 대답하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그리고 상품 주고 뭐 이런 건 없었죠? 네. 막 호응하셔도 돼요. 아 뭐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아 내가 뭐 예 하고서 아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아무도 관심 없어. 아 진짜로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웃을 일 요즘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웃음이 중요한지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동영상 한번 볼게요. The most pleasing five-letter word. Come on. Sorry, is it most pleasing? I don't think so. You say sorry, there is a bend. Not at all pleasing. The most pleasing five-letter word. Money. Most pleasing income tax भरना पड़ता है ना तब पता लगता है most pleasing है. हाँ जी. Smile.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The most pleasing five-letter word. Smile. It increases your face value. There'll always be a reason to cry. We don't laugh on the same joke again. Why do we cry on the same problem again? It depends on you whether you want to smile or cry tears. I remember following one slide that someone sent me. When followed in life, I guarantee you, life will be different. Do you have a problem in life? No? Then why worry? Do you have a problem in life? Yes. Can you do something about it? Yes. Then why worry? Do you have a problem in life? Yes. Can you do something about it? No? Then why worry? Isn't it? Why worry? Why are we constantly bogging our mind down with anxiety that is just absolutely not allowing us to have peace of mind? There will be many things that are beyond your control. While you're sitting here, someone may be plotting against you. You don't know. While you're sitting here, someone may be backbiting and sending a wrong email against you. You have control over it? Control over one thing. Smile. 어떠세요? 이거 좋아하시죠? 네. 저는 항상 보면 웃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루에 100번씩 하는데요. 식당을 3년 전에 한 번 간 식당에서 저를 기억을 하세요. 종업원분이 왜 기억하나 봤더니 저는 식당 한 번 가면 감사해요를 한 50번은 해요. 갖다 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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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감사해요를 많이 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 이번 달 카드값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게 와요. 나 불렀냐고 하면서. 아 정말 신기해. 근데 카드값 걱정하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왜 걱정해요? 정말 신기한 건요. 걱정을 자꾸 하잖아요. 그 걱정이 자꾸 자기를 부르냐면서 운다니까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변하는 건 없어요. 웃으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혹시 비즈니스를 결정을 하신 분들 중에 지금 진행하다 보면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손을 들지 마세요. 우리가 힘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힘드신 분 계시죠? 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안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한 달에 1억을 벌자는데 왜 안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힘든 게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시죠? 파트너들 때문에 또 먼저 하신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네. 막 지랄하고 싶은데 지랄도 못하고. 여러분 그거 하는 직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터는.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 하는 직업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1억씩 벌자는데 그런 스트레스 받아야죠. 그죠?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면 노래하면 안 되죠? 가수가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도 정말 스트레스 제가 사실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5분씩 욕 연습을 하거든요. 왜냐면 쓸 때가 가끔 있어. 그래. 그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요. 그런 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왜? 그걸 하는 직업이니까. 바뀌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힘든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생결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뀌시지 않으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나이가 46살인데 제가 아미쿠젠 퍼스픽 하지 않았다면 지금 몰에서 한 달에 1억씩 벌까요? 그리고요, 제가 아미쿠젠 퍼스픽 하지 않았다면 요즘에 가끔 잘생겼다는 소리도 듣는다니까 진짜. 그런 소리 어떻게 들었을까요? 멋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게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도 저의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 피눈물 흘려보셨어요? 피눈물? 그냥 피눈물 흘려보셨어요? 아니라고 해야지. 피가 나와요? 어디 찔렸어? 진짜. 그거 말고. 피가 난 거지, 피눈물은 아니지. 짜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갈 곳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부산에서. 내가 당신의 사업 설명을 유튜브로 봤는데,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오라고. 그러면 당신은 한 라인의 레전드가 나올 거라고. 인생 끝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와요. 그때 누구랑 오냐면 저희 아버지랑 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4년 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랑 저는 매일 같이 영화 보고 운동하고 친구같이 지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5개 지신 상지종합건설의 대표이사님이셨고요. 근데 갑자기 어려워지셔가지고 굉장히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서우바라기가 돼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태우고 부산 4시간 동안 오면서 아버지 인생 끝났다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 만나러 가면은 정말 큰 돈도 벌 수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인생이 바뀔 거라고. 그분 만나고 우리가 내일 아버지 좋아하는 우동을 일본 가서 먹고 오자고. 이 정도로 막 얘기하고 왔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겠죠. 4월 달이었어요. 10년 전 4월 달. 부산 서면 쪽에 있는 동사무소 앞에 그분의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직급자셨고 센터장이셨어요. 여성분이었는데 딱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결정했으니까 회원 가입서 한 100장 놓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땠을까 제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본인의 업라인 스폰서를 모셨는데 잠깐 만나서 설득만 해주면 된다고. 근데 이분이요 한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술이 완전히 취하셔서 오신 거예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난 상태에서. 왜? 자기의 비즈니스의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제가 리크루팅을 하러 온 거잖아요. 24병 정도 드시고 오신 다음에 제가 인사를 항상 저는 인사드릴 때 90도로 인사를 하고서 한참 있다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제 인사를 했더니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엄청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없는 처음 봤는데 저를. 그리고 막 16, 17, 18세까지 크레파스 막 나오고 옆에 조카 새끼도 나오고 무슨 곱창을 꺼내서 쌩쌩이 나오고 빨대로 눈가를 빨아먹는 얘기도 나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거 꺼내면 이게 되나? 이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아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엔 제 얘기를 받아들이시고 가입을 하셨는데 정말 저 속상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모멸감도 느꼈고요. 제가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같이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섰죠.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를 기다리면서 그 진달래랑 막 이렇게 피했을 때 아니에요. 차를 닦고 있다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뒤를 딱 돌아서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피눈물이 진짜 피가 아니고 뜨거운 뭔가가 흘러내리는 느낌. 근데 아버지는 제 들썩이는 어깨를 보셨겠죠. 그리고 딱 와서 아버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의 눈물이었다고. 우리 부산 왔으니까 맛있는 아버지 좋아하는 자연산 회를 먹자고. 그런데 그날따라 돼지국밥이 드시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는 아셨던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
사생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무도 후원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후원했어요. 여기 앉으라고 제 자신에게. 들으라고, 적으라고. 그 휴대폰을 머리에 올리고 강의를 100번 이상을 녹음을 하면서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요, 프레임 속에 있는 거랑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저는 머리에 올리고 직접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아이들 운동회 가서 가장 요즘에 제가 가슴에 상처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다들 휴대폰 들고 있어, 엄마들이. 그러면 그게 프레임 속에 보이는 모습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 달라요. 저는 해외여행 가서 절대로 사진 찍지 않거든요. 경치나 풍경을 될 수 있으면. 근데 왜 그러냐면 직접 눈으로 보는 감동이랑 다릅니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저를 시스템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도 시스템에 와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뒤통수를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무조건 성장합니다. 지금 맨 앞자리에 리더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항상 뒤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일보다 희박합니다. 여자를 진짜 좋아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생결단 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바뀐다는데 뭘 못해요, 그죠?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시면요 리스크 있어야 돼요. 이 붕어가 이 작은 어항에서 큰 어항으로 가고 큰 어항에서 바다로 가려면 100%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0.1%의 어떤 확신이 없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이라는 게 생기면 고민하시다가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안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않고 끝내버리잖아요. 일단 하세요. 하지도 않고 끝내지 마시고 사장님 뭐 누굴 만나야 되는데 뭐 앞으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저랑 뭘 누굴 만나야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가자고요. 그리고 방 앉아서 뭐 누가 있는데 사장님 전화해보세요. 그거는 지금 나 바꿔달라고. 제가 아파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저희 앞집에 사는 여성분인데 아침에 딱 나갈 때 보면 항상 할 것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말을 못 한 거예요. 고민만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앞집에 사는 총각인데 잠깐만 저한테 시간 내주실 수 있냐고. 무슨 일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했죠. 제가 이런 아이템 가지고 그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전기가스 팔고 이런 거였어요. 전기가스 어떻게 파냐고. 부산에도 많이 있죠? 그게 125만 원 그 회사에 기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30명을 내일 아침에 모아볼 테니까 아침에 와서 브리핑 해달라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얘기를 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가입하겠다고 30명이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그 대상자 여성분이 나는 못하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가 하면 큰일 난다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시킨 사람들도 다 가입을 못하게 됐다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알턴이가 빠진 거지. 1년 동안 알았던 이가. 했잖아. 근데 만약에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언제? 아까 말씀하셨던 7월 17일 날 무조건 모시고 오십시오. 그냥 모시고 와. 저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하셔야 되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끊으시고 비만하신 분들은 살 빼시고 저는 100kg 넘게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TV 그만 보시고 네.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려볼까요? 네. 지금처럼만 안 하면 돼요. 뭘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해도 돼. 지금처럼만 안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한 달에 1억씩 번다는데 담배 못 끊어요. 건강사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변하셔야죠. 그쵸?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시스템 안에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 팔이 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함께 다닌대요.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 함께 못 이기게 될 거고요.
인생에서 어떤 집단의 시스템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한데 한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 기회 안에서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골프 선수였잖아요. 골프 용어 중에 제가 never up, never in 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나가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멍에 공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까이 가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지나가야지 50% 들어가는 거고 50%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오면은 성공할 확률 몇 퍼센트가 될까요? 50%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멘토도, 저는 박재정 사장님 만났잖아요. 권영희 사장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클로징 해주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 김경희 사장님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만나 저분들을 내가 어디서 만나겠냐고. 제가 권영희 사장님 인생에 개입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되죠?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로 안 만났으면 내가 이분 인생에 개입되는 거는 사귀는 거야. 아, 그러고서 어떻게, 그거 말고 무슨 개입이 되냐고요. 좋은 개입이에요, 나쁜 개입이에요. 여기 왔으니까 만난 거죠. 이해하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 아시죠? 되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가성 회장. 재산이 30조입니다. 여러분, 1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286년 써야 돼요. 30조, 30조. 근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누구죠? 운전기사. 이분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이분을 모셨어요. 이분이 은퇴할 때 이 운전기사에게 고맙다고 10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괜찮습니다. 그러고 거절했죠. 왜? 36억을 벌었어요. 어떻게? 이분이 차 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어디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뭐가 어떻게, 그걸 들은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씩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저에게 돈을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리노믹스와 셀리드가 상장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주식 사야 돼, 안 사야 돼? 클리노믹스. 안 믿고 쟤는. 사업은 안 하는데 주식으로만 1억 번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고지현 팀장님은 클리노믹스가 상장하면 스탁 옵션을 받아요. 얼마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시스템 안에 있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밖에서 여러분들 또리 엄마 만나고 영희 엄마 만나서 뭐가 그렇게 신나는 일이 있어. 깔깔거리고 아침에 커피숍 여기 가면 많은 분들 계시죠? 30대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서 막 떠들고 오잖아.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뭐가 그렇게 재밌지 가서 들어보면 우리 애가 이번에 지금 졸업했잖아. 이게 깔깔거리는 일이냐고요. 드라마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골 한 골 넣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명 여기 와가지고 사인하는 게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은 매일 TV만 보고 맥주나 마시면서 박수 치는 거고요. 4년 후에 월드컵 어디서 하시는 줄 알죠? 거기 직접 가서 보시려면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번 안 보면 어때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한번 해보는 거고요. 주인의식 가지세요. 내가 대표잖아요. 내가 대표사 없잖아요. 아미코젠 퍼시픽 대표이사님이 누구세요? 김영수 대표이사님, 황영수 대표이사님이시죠? 대표 사업자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걔도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걸 몰라서 지금 배회하고 계시나 구천을 떠돌고 있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다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트워크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예요?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아니고 지스템으로 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겠지? 아니요. 2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검증된 성공의 시스템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이럴 거라고.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흉내내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박세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회사에서 최고의 리더셨잖아요. 권영희 사장님, 김경희 사장님 이런 분들이 만들어주신 시스템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어렵게 만들려고 하냐고.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스템 하시면 안 되는데 지스템. 무조건 여기 모시고 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리더라면 시스템에 와 계셔야 돼요. 내가 리더라면. 내가 리더가 될 거면 그래야지 명품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경기예요. 루이 땡땡 얼마인지 아세요? 이 경기가? 네? 8천만 원. 실제로 제작한 겁니다. 여기는 앉아 있어야지. 가방을 왜 메고만 다니냐고. 루이 땡땡을 앉아도 보고.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전 진짜 명품 좋아하고 이제 약간 된장기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담배도 안 피우죠. 뭐 그리고 술은 먹기는 하지만 뭐 많이는 안 먹죠. 그러니까 뭐 시계 좋아하고 막 오토바이 이런 거 좋아하고 박세찬 사장님이랑 오토바이도 같이 이제 타기로 했었는데 저희 대표님 오토바이 타거든요. 그리고 골프 선수님 골프 치고 양복 큐트 좋아하고 구두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명품 좋아하는데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다 가지실 거면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 갖고 싶으세요? 저 진짜 명품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최고의 명품 뭔지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최고의 명품입니다. 마찬가지 반대로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어디서 시스템 안에서 그거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3개월, 6개월, 1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사실 거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거며 어떤 시계를 차고 이런 것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눈 한번 떠보세요. 네, 눈 한번 떠보세요. 어떤 상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될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해보지 않은 일, 벌어보지 않은 돈을 가지고 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런 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1,000만 원 못 벌어본 사람한테 1,000만 원 벌지 못할 거란 얘기를 듣고 상처받으신다니까요. 1억 보시면 되잖아요. 1억.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거기 가봐야지 뭐가 있는지. 가본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가보지도 않은 와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지금 제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까? 저 16년 동안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300명 이상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시스템 만들어봤고요. 저희한테는 누가 있죠? 우리 박세찬 권영애 사장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딱 눈 떠봤더니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님인 거예요. 절대 못 바꾸는 거 두 가지. 부모님과 네트워크 온라인 스폰서. 아, 이분들이랑 하는 게 없... 와, 진짜. 죄송한데 욕 한 번만 더 해도 돼요? 씨발, 진짜. 나는 진짜 이런 분들이 저희 온라인 스폰서잖아요. 벌써 레전드 됐어요. 찍고 계신데 말하지만 저 스폰서가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있겠지 어딘가에. 어딘가에 한 번도 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이런 분들이랑 하시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사실 저는 강의를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도 지금 와서 뭐 메일 하나 보내달라 그래서 저 이 자료를 좀 도와주시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저는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함께 하실 거고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세찬 사장님, 권영애 사장님, 우리 김경희 사장님 오늘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저, 우리 박익태 사장님 너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손 딱 잡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두 가지 내주실 겁니다. 첫 번째, 건강저축. 두 번째,
물질적인 저축. 가족이죠. 끝까지 손 안 놓을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워줬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와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놓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있습니다. 메달은 같이 얻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우리 민원사님들이 여러분 손 안 놓고 저기 끝까지 갈 거라는 거 믿으세요? 네. 정말 믿으세요? 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나는 그러면 부자다라고 하면서 한번 끝내볼 건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